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면입니다. 네, 자바를 오늘 첫 번째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객체 지향 언어에 대해서 했는데, 종류가 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그 중에 자바인데요. 자바 언어는 기본적으로 C 언어를 거의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많이 비슷해서, 혹시 코딩에 대한 어떤 결과값을 출력하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쉽게 풀 수가 있는, C 언어가 학습이 됐다면, 그런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필기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죠. 현실 세계의 모든 대상, 객체를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이라고 봐야죠. 그죠? 한 객체로 만들어서 이 개념을 이용하여 현실 세계를 표현하고 모델링하고요. 객체와 객체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는 걸 만들 때 엔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하나로 모여서 자동차라는 하나의 물품이 만들어지듯이 여러 가지의 어떤 객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 객체 지향 프로그램 기법의 주요 구성 요소는 이런 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주요 구성 요소는 객체, 클래스,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객체라는 거는 속성은 필드죠. 그죠? 속성과 변수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이를 처리하기 위한 동작을 결합시킨 실체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클래스는 설계도다. 그래서 자동차가 있다면 차량 설계도, 차량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우리는 클래스라고 한다. 이 차량이라는 이 설계도, 이 클래스에는 속성이 들어가야 되고, 속성 그리고 메서드라는 게 들어가는데, 속성이라는 건 저는 명사라고 했었고, 메서드라는 건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속성이라는 거는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의 어떤 색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연료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메서드라는 건 이제 행동인데 출발한다든지 멈추다든지 속도를 낸다든지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메서드라고 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면, 사람이라는 어떤 게 있다고 치면 사람이라는 자체는 클래스라고 보셔야 되고, 설계도 사람의 구성이죠. 그죠? 사람은 나이도 있을 거고 이름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속성이 되는 거죠. 그죠? 속성, 이름, 나이 이런 것들이. 그리고 사람이 하는 행동, 말한다든지 앉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메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체입니다. 속성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동작을 결합시킨 실체입니다. 속성과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고, 객체는 식별성을 갖습니다. 각 객체를 구분하기 위한 이름을 당연히 갖습니다. person, car 이런 이름을 갖습니다. 속성이라는 거는 그 객체가 정의한 연산, 명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필드라고도 하죠. 속성이 필드. 나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할 때 그때 배우겠지만, 이름, 나이, 아니면 차량 색상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속성이 되는 거고, 메서드는 객체에 정의된 연산을 의미하는데 동사가 되겠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수. 네, 됐습니다. 어떤 명령어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도 객체 지향 언어 할 때 배웠던 건데요. 공통된 속성의 객체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묶은 단위를 우리는 클래스라고 합니다. 인스턴스라는 거는 하나의 클래스에 속한 각각의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하고요. 슈퍼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를 말합니다. 여기는 이제 용어에 대한 정리가 좀 돼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요. 자, 클래스의 이름을 작성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당연히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필기 시험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클래스 소스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영문자나 숫자, 언더바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더바입니다. 밑줄이 아닙니다.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죠. 단어마다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야 되고요. 단어마다. 특수문자와 공백을 사용할 수는 없고요. 숫자가 맨 앞에 올 수 없습니다. 예약어, 그죠? 예약이 돼 있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죠? 그 단어들이 클래스라든지 인트라든지 퍼블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예약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특징들을 좀 봐두셔야 됩니다.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입니다. 클래스의 첫 글자는 대문자입니다. 언더바 쓸 수 있습니다. 숫자가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예약어 쓸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표준 라이브러리와 패키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표준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그냥 자바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어떤 패키지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바는 라이브러리를 포함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각 패키지에는 자바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메서드들이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니까 메서드라는 게 어떤 동사라 그랬잖아요.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쇄해라, 뭐 프린트 ln,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명령들을 말합니다. C 언어에서 라이브러리는 include라는 명령을 이용하지만,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잖아요. 그죠? 자바에서는 impor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수입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명령어를 수입한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mport 한 다음에 java.util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네, 자바의 패키지 종류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java.lang이죠. 그죠? java.lang이라는 이 패키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터페이스인데 임포트문 없이도 그냥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거다. 그래서 임포트 해가지고 부르지 않아도 이 클래스들을 다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터페이스, 자료형, 예외 처리 등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고 임포트문 없이도 안 불러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에는 스트링이 있고요. 시스템, 프로세스, 런타임, 메스, 뭐 에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아직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 클래스가 메스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수학이잖아요. 메스라는 클래스가 있고 점을 찍어서 메서드가 나옵니다. 이 메서드라는 게 이제 C 언어의 우리 함수를 말하는 건데, 만약 예를 든다면 뭐 ABS 이렇게 쓰면 이게 절대값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메스라는 클래스에 ABS라는 함수를 이용할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뭐 -1을 할 거야. 그러면 뭐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또 뭐가 있냐면 뭐 sqrt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제곱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를 구하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죠. 메서드가 되는 겁니다. 뭐 스트링이라는 거는 뭐 문자잖아요. 문자열. 뭐 스트링이라고 쓰고 string라고 쓰고 s에다가 한 다멘을 넣을래? 한 다멘 뭐 이런 명령어들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끝에 해줘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스트링 이런 클래스라는 겁니다. 시스템이라는 것도 이제 뒤에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프린트 ln, 뭐 프린트 f 뭐 이런 것들을 쓸 때 이 시스템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하거든요. 네, 됐습니다. 지울게요. 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요? java.lang이다. 요거 가장 임포트문 없이도 부를 수 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유틸리티입니다. 유틸리티에 관련된 것들을 불러올 수 있어요. 유틸리티라는 게 보통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보통 유틸리티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날짜 처리라든지 날짜 난수라든지 복잡한 문자열 처리 등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고, 주로 프로그램 내부 데이터 입력은 스캐너로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C 언어에서는 스캔F를 이용했는데 그 스캐너를 자바에선 이용합니다. 근데 이 클래스를 이용하려면 java.util이라는 얘를 임포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받으려면. 클래스는 스캐너가 있고요. 데이트가 있고 캘린더, 랜덤, 스트링 토커나이저 뭐 이런 게 있답니다. 됐습니까? 종류가 뭐 이런 게 있구나. 요 정도로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java.io입니다. 이 io라는 건 인풋, 아웃풋이기 때문에 파일의 입출력과 관련된 기능이나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일이나 스트링 기반의 콘솔 입력, 콘솔이라는 게 이제 모니터, 뭐 단말기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네트워크 등의 외부 데이터를 읽고 또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받거나 뭐 출력하거나 이럴 때 쓴다는 얘기입니다. 클래스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리더, 뭐 라이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바이트 형태로 하는 건데 몰라도 됩니다. 바이트 형태고요. 뭐 얘네 같은 경우는 문자 형태로 입력하거나 뭐 출력하거나 뭐 이럴 때 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그냥 java.io가 있는데 입출력과 관련된 어떤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있구나. 뭐 이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java.net 이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관련된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어드레스, IP 주소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낼 때 또는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때, 보내는 쪽, 받을 쪽, 받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패키지에 들어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클래스에는 소켓, URL, 뭐 inet 어드레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java.awt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awt는 윈도우
툴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GUI, 그 자바로 GUI 환경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개발할 때 쓰려는 그런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불러내면은 프레임, 패널, 다이얼로그, 버튼, 체크박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뭐 라디오 버튼이라든지 체크박스 이렇게 있으면 남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체크하는 뭐 그런 것들, 이런 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게 어디 있니? 그러면 java.awt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예측하기에는 얘네들이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각각의 패키지에 대한 특징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함수들도 그냥 쭉 보시고, 이게 어디에 속하는 클래스들인지, 어느 패키지에 속하는 클래스인지, 뭐 요 정도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얘입니다. 네. 다음요. 자, 자바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바의 기본 형식입니다. 퍼블릭 클래스 헬로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라 그랬어요. 클래스가 헬로우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언한 겁니다. 자, 이 헬로우라는 건 뭐 인사잖아요. 그죠? 자, 이 프로그램 안에 이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인이 돼 있고요. 항상 그 C 언어에서도 메인이 있듯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뭐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요.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 함수. 우리 C 언어에서 메인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가로 이렇게 한 다음 이런 식으로 중괄호 넣잖아요.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들어가고요. 중괄호로 묶고요. 중괄호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시스템이 바로 자바랭이었어요. java.lang이라는 패키지에 있는 건데 굳이 우리가 부르지 않았어요. 임포트를 하지 않아도 이 시스템이라는 이 클래스를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out이라는 메서드겠죠? 그 메서드 중에 println이라는 명령어를 지금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print에 ln이라는 게 들어가면요. 헬로우 자바 느낌표까지 인쇄가 된 다음에 자동 줄바꿈이 됩니다. 그러니까 C 언어에 우리가 옵션 n을 쓰듯이 이 옵션 n을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프린트 ln이라고 쓰면 자동으로 줄바꿈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안녕 자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영어로 헬로우 자바, 그럼 그 밑에 안녕 자바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다음요. 네, 다음요. 자바 언어 명령어입니다. 제어문이죠. if문입니다. C 언어하고 완전 동일합니다. 완전 똑같습니다. 네. 조건식은 불린 타입 결과, 그러니까 불린 타입이라는 게 논리를 말하는 건데 참이나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true, false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같다, 그죠? 같지 않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죠? 작거나 같다, 뭐 이런 관계 연산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건 and, 이거 o와 not 이런 논리 연산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f에서는. 형태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얘도 뭐 마찬가지죠. 뭐 if라고 쓰고 조건이 있고요. 이 조건이 참이면 문장 1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중괄호로 묶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한 문장일 경우는 중괄호를 생략할 수도 있다. 뭐 이건 C 언어하고 똑같은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다음은 네, 이겁니다. 자, if else문도 동일하죠. C 언어하고 동일합니다. 자, 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는 문장 1번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조건이 거짓말일 때는 else문, else에서 문장 2를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얘는 이제 다중 if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조건을 물어봤는데 조건이 이게 참인 경우에는 얘를 수행하지만 참이 아닌 경우는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얘를 하는 거고, 그것도 아니면 얘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이 뭐 평균 점수가 90 이상이니? 그럼 너 A야. 그게 아니야? 그러면 80 이상이니? 그럼 너 B야. 그것도 아니야? 그럼 C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의 예제입니다.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소문자로 해놨네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작성 규칙에는 대문자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문자로 이렇게 나왔어야 됩니다. 샘플 이렇게. 이게 문법이니까 이걸 지켜줘야 되는데 요즘 그냥 컴파일하면 그냥 어중간하면 그냥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있는 이 문장입니다. 자, int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 세미콜론이 생략됐네요. 자, int라는 게 이제 정수잖아요. 그죠? A라는 컵을 내가 선언했어.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컵에다가 25를 집어넣을 거야. 25를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얘가 뭐예요? 이거 모듈러스 연산이었어요. 그죠? A랑 5를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25랑 5를 나눈 나머지 5, 25
나머지는 0.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게 이 모듈러스 연산을 하게 되면 이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같냐는 얘기잖아요. 0이 0하고 같니? 당연히 같죠. 같으니까 요 문장을 수행하게 됩니다. A의 값은 0입니다. 라고 하고 뭐라고요? 줄바꿈 처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만약에 입력되어 있는 게 21이었다면 21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죠?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참으로 하지 않고 아래에 있는 거를 수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뭐 A의 값은 0입니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뭐 A와 이 자체는 A와 5를 나눈 나머지는 이게 정확하죠? 나머지는 0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야죠. 그죠? A는 이미 25를 줬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와 5를 나눈 나머지는 0입니다. A와 그 5를 나눈 나머지는 0이 아닙니다. 아니면 뭐 여기다가 나머지는 0입니다. 나머지는 0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if문에 대한 어떤 문법을 좀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일 경우는 얘를 수행하고 거짓일 경우는 얘를 수행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요. 자, 스위치문입니다. 자, 시언어에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를 이거 잘 못 알아듣겠는데 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들면 앞에 시언어의 강의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재도 참고하시고요. 스위치 케이스도 시언어에 있던 중복된 내용입니다. 스위치 케이스에서 이게 뭐 이런 거였잖아요. 이 변수에 있는 값이 만약에 이거라면 얘를 실행한다 그랬어요. 브레이크는 뭐였어요? 이 브레이크문을 만나면은 뚫고 나가, 깨부시고 나가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스위치 문장을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만약에 값 1이에요. 근데 브레이크 문이 없다. 그럼 이걸까지 수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없다. 그럼 얘도 수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디폴트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브레이크를 쓰지 않으면 다음 케이스까지 계속 연속 실행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고요. 낚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디폴트는 뭐 기본값이잖아요. 디폴트가 선택사항이며 모든 케이스와 일치하지 않을 때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사항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요. 자, 예제입니다. 자, 얘도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원래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게 거기에 맞게끔 하시고요. 기억하시고, 자, 여기가 지금 핵심입니다. 우린 이걸 예를 볼게요. 자, 캐릭터입니다. bt라는 변수가 있는데 얘는 캐릭터형입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변수입니다. a가 들어왔습니다. 자, 스위치를 만났습니다. 자, bt, a가 입력돼 있기 때문에 케이스 A 1로 가게 됩니다. 가서 얘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혈액형 A라는 걸 출력하고 줄바꿈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왔더니 브레이크입니다. 그럼 빠져나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브레이크 문장이 없다면, 이게 다 없다면 혈액형 A, 혈액형 B형, 혈액형 O형, 혈액형 AB형 전부 다 인쇄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브레이크가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요. 다음 반복문 포입니다. 포. 똑같죠? 그죠? 포문이 나오고요. 초기값이 나옵니다. 초기값 나오고, 최종값이 나오고, 최종값이라고도 하고, 뭐 조건이죠? 최종값,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반복을 한다는 얘기고, 증가 또는 감소가 되는 값을 말합니다. 이거는 좀 코드를 보면서 할게요. 잠시만요. 자, 이 예제를 보면서 또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입력을 받으려고 합니다. 입력을 받으려고 util이라는 패키지를 불렀고 그 util에 있는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이용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선언했다라기보다 불러왔습니다. 얘를 쓸 수 있게끔. 그런 다음에 클래스를 지금 이용하는 건데 클래스는 설계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문자로 시작했고요. 이거는 자, 이 설계도를 나는 만들 거고 이 과정대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거야. 얘는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스트링이라는 거는 문자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str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갈 수 있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int, 그러니까 인티저형으로 i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sum이라는 변수도 선언했습니다. 여기엔 0을 미리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출력하는 거였어요. 이건 뭐였어요? 그냥 뭐 임포트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랭이었어요. 랭, 그죠? 자바점 랭, lang 이런 거였어요. 하여튼 좌우지간 인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값을 입력하세요라고 한 다음에 줄바꿈 처리를 합니다. 스캐너 스캔, 이건 변수예요. 스캐너 스캔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문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system.out
in 이렇게 하면 내가 키보드로 입력을 받을 건데 걔를 이 scan이라는 변수로 지정을 할 거니까 키보드로 입력하면 여기다 담아놔 뭐 이런 뜻이 됩니다. system.in 이라는 거는 무조건 써야 되는, 요 문장은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문법적인 거니까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그냥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str에는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받는 거예요. 키보드로 이제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str에 넣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봅니다. 시작은 i가 1부터 시작이 됩니다. i가 1부터 시작이 되고요. 인티저 한 다음에 이 인티저 parse int str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은 지금 변수가 str이라는 이 변수는 문자 열이 들어가는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내가 내용을 키보드로 5라고 치고 엔터를 쳤어요. 그럼 얘는 숫자예요, 문자예요? 얘는 당연히 문자예요. 문자 열입니다. 5라고 치게 되면. 근데 얘 자체를 이 i라는 값이 지금 1부터 시작하는데 숫자와 문자를 비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이 문자를 우리는 강제로 형 변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티저형으로 변환을 하세요. 정수형 숫자로 변환하세요. 그러면 이 말뜻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뜻이 i가 5 이하니? 라는 뜻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5를 입력했을 경우를 말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i가 지금 현재 1이거든요. 1은 5 이하가 참이에요. 참이니까 여기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sum은 5를 더한다? i를 더하죠. i를 더하니까 i가 현재 1이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1이 됩니다. 1. 됐고요.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여기서 i가 1 증가해서 2가 되는 거잖아요. 2가 되고요.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2는 5 이하기 때문에 그럼 또 더하게 됩니다. 1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그럼 얘가 3이 되겠죠? 또 조건을 만족하죠?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됩니다. 또 여기서 4가 되겠죠? 그죠? 4가 되고요. 4가 5 이하니? 만족합니다. 그러면 얘 더하기 4가 됩니다. 됐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5가 됩니다. 이 만족하잖아요. 그죠? 그럼 5가 된 상태에서 만족을 하니까 1부터 5까지 더한 값이 출력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요렇게가 5니까 또 10이고 15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15가 출력이 된다. 반복 수행 결과 15 이렇게 인쇄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지금 키보드로 입력받으려면 그 C 언어에서는 stio.h를 include 하면 되는 거였지만 여기서는 그냥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import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util이라는 패키지를 import 해야 되고 내가 키보드로 입력받는 클래스, 그러니까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난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일단 쓰자. 일단 수입할게 불러왔어요. 클래스 이름을 정의해 줬고요. 이 설계도는 지금 얘라는 거고요. 얘가 메인이고요. 이 메인에 있는 거를 절차대로 수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스트링은 문자열이고요. 문자열 변수 str을 선언한 상태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정수형 변수 i하고 sum을 선언한 상태고 sum에는 0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다음 출력을 해요. 최종값을 입력하세요라고 하고 줄바꿈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스캐너 스캔 요거는 이제 변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무조건 써야 되는 문장입니다. 이걸 한 다음에 이제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 거죠. 키보드로 입력을 받으면 그 입력된 게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5라고 치면 당연히 숫자 5를 치고 엔터 쳤지만 이 변수 자체는 문자열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문자열 이렇게 5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문을 만났어요. 포문은 i가 1부터 시작해서 1이 integer parse 발음이 좀 안 좋아요. integer parse int str이라고 돼 있으면 얘는 강제로 형을 변환하는 건데 뭘로 변환할 거냐면 인티저형으로 변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문자열이 이제 숫자로 5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i가 5 이런 조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반복을 하면서 1부터 5까지 누적된 결과의 합을 구하게 되는 그런 결과, 이 프로그램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다음요. 자, while문입니다. while는 조건이 참일 때만 반복하는 그런 문장이었었어요. 조건식이 처음부터 false면 한 번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한 번은 무조건 수행하는 게 뭐였어요? do while이었어요. do while.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 소스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 자, 설계도야. 설계도 이름은 지금 얘야. 자, 메인을 만났어. 메인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것만 하면 된다. 자, 불린입니다. 불린. 논리잖아요. 논리. n은 true예요. 그러니까 a라는 이 변수에 true라는 값이 미리 들어가 있어요. 참이잖아요. 그죠?
int 한 다음에 cnt, 그러니까 정수가 있어요. 정수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 참 거짓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0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a예요. 이거 뭐야? 무한반복 아닙니까? 무한반복이에요. 이거는 왜? a에 true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만나면 탈출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럼 cnt가 0이었는데 여기서 1 됐잖아요. 그죠? cnt는 cnt 플러스 1 이거를 축약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system.out println 줄바꿈 처리하라고 돼 있고요. 1회 반복이라고. 이 더하기가 뭐야?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 그러니까 이 1이라는 거와 이 문자를 서로 연결해 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엑셀에서 이게 결합 연산자거든요. 몰라도 돼요. 자, 1이라는 거랑 회 반복이 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1이 5랑 같니?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while문을 만나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1회 반복이라고 출력이 되고 줄바꿈 되고 올라가서 얘가 지금 2가 됩니다. 그러면 2회 반복 올라가서 3회 반복 올라가서 4회 반복. 4는 5랑 같니? 아니거든요. 그러면 올라가서 5가 되고 5회 반복까지 한 다음에 5가 5랑 같니? 네. 탈출하세요. 탈출. 반복 수행 종료. 딱 인쇄되고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다음요. 두화일이 나와야죠. 네, 두화일입니다. 조건 검사 전에 반복 작업 영역이 먼저 실행된다. 그래서 참거짓에 관계없이 무조건 한 번은 실행이 된다. 최소 한 번은 실행이 됩니다. 자,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고 C 언어와 완전 동일합니다. 자, 하겠습니다. 코드를 한번 봐야죠. 요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불러왔어요. 아, 이걸 왜 불렀을까? 이제 알죠. 그죠? 패키지가 있고, 이 클래스를 나는 이용할 거야. 이게 뭐야? 키보드로 입력받으려고 하는구나. 알았어요. 이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도 이름이 이거구나. 알았습니다. 자, 메인을 만났어요. 자, 이제 절차대로 수행하면 됩니다. int가 있어요. 정수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했고 여긴 정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한 번은 수행한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얘가 50보다 클 때까지는 계속해서 수행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값 입력이라는 글자가 인쇄가 되겠죠? 출력이 되겠죠? 출력이 된 상태에서 지금 요 문장이 있어요. 자, 여기 i라는 변수를 난 쓸 거예요. i라는 거. 이건 무조건 그냥 써야 돼요. 그죠? 예, 무조건 기본적으로 써야 돼. 이걸 써야지만 키보드로 입력한 결과가 i라는 변수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키보드로 내가 입력을 했어요. 만약에 101을 입력했어요. 요 위에 값 입력이라고 돼 있겠죠? 값 입력이라고 돼 있겠죠? 나 101을 입력하고 엔터를 땅 쳤어요. 그러면 50보다 큰 값, 요게 뭐라고요? 결합하는 거라고요. 그럼 50보다 큰 값 101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101이 50보다 크니? 당연히 크지. 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값 입력이라는 말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얘를 만나서 준비하는 거야. 키보드로 입력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얘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흥분하면 제가,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입력할 때 만약에 57을 입력했어요. 57. 그러면 57을 입력받고 출력이 되죠. 50보다 큰 값 그 옆에 57이라고 인쇄가 될 거고 57이 50보다 크니 당연히 커요. 그러니까 올라가게 될 거고 다시 또 값 입력이 반복이 될 거고 얘는 무조건 써야 되는 거고 그 밑에 내가 이번엔 12를 입력했다. 그러면 50보다 큰 값 11 이것까지 인쇄가 돼요. 됐죠? 될 수밖에 없어요. 크지 않지만. 하지만 11이 50보다 크니 안 커요. 그럼 이제 반복을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 구조다. 그런 구조고 이 자바의 어떤 소스를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으면 된다. 키보드로 입력하려면 패키지가 필요한데 어떤 패키지? util이라는 패키지가 필요하구나. 그 중에 스캐너라는 클래스가 필요한데 걔를 쓰려면 .스캐너 클래스 이름을 쓰는구나. 클래스명은 기본적으로 대문자를 사용한다. 이건 그냥 규칙이니까 아셔야 되고 실제 여러분이 코딩할 때는 소문자를 써도 그냥 프로그램은 돌아가는구나. 하지만 시험 볼 때는 그냥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이 정도. 언더바 쓸 수 있고 공백 쓸 수 없고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 이런 특징들을 좀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while문, doWhile문, for문 이런 것들은 다 C 언어에서 배웠던 거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자바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이걸 써줘야 내가 키보드로 입력받을 수 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